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지혜 갑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그리고 이미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중년 이후의 삶, 특히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나이 들고 우아하게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뒷방 노인네 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삶이 멈추는 순간, 마치 텅 빈 백지처럼 느껴지는 공허함과 무료함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싶지만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바로 이 공허함을 지혜롭게 채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실질적인 조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일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의 그림자. 우리는 흔히 은퇴 후를 인생의 허니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동안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죠. 여행도 다니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허니문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달, 두 달, 길어야 몇 달 지나면 어느새 바쁜 일상은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라는 막막함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열심히 일만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가족들도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 편하게 즐기면서 지내라고 응원해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몸이 무겁고 뭘 해도 재미가 없더랍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다가 하루가 다 가고 주변 친구들을 만나도 딱히 할 얘기도 없고 활기 넘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하소연하셨죠. 이분은 자신이 무기력하게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허함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삶을 지탱하던 일이라는 큰 기둥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방치하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무기력한 노년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 빈 여백을 새로운 시작으로 채우는 지혜.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은퇴 후 찾아오는 이 빈 여백은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텅 빈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퇴직 후의 삶은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는 황금기인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라고 하시지만 막상 그 시기가 오면 막연함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영 씨는 은퇴를 3년 앞두고 매주 1시간씩
나만의 은퇴 준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퇴직 후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좋아하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차분히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싶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볼까 등 소소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그림 강좌를 등록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동화 구연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미영 씨의 삶은 은퇴 후에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 몰입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취미의 힘. 새로운 삶을 채워나갈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취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무료함을 달래는 것을 넘어 몰입을 통해 자신만의 무아지경에 빠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나는 딱히 취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혹은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 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붓글씨, 요리, 외국어, 뜨개질, 사진 등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기타를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손도 못 댔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무슨 기타냐며 주저했지만 우연히 동네 기타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아프고 박자도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주 사람들과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잊고 지냈던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타를 연습하는 동안에는 다른 복잡한 생각 없이 오직 기타 소리에만 몰입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영호 씨에게 큰 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취미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취미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소소하지만 큰 기쁨을 주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취미의 가치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추천하는 취미 활동은 바로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강좌 듣기입니다. 다양한 강좌를 듣다 보면 미처 몰랐던 나만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무료 강좌의 장점은 비용 부담 없이 여러 분야를 탐색하며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금전적 손해가 없으니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죠. 요리, 미술, 음악, 외국어, 운동 등 상상 이상의 다채로운 강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분야를 경험해 보세요. 강좌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막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 의외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강좌를 들어보며 나만의 강점을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낀다면 새로운 배움과 활동은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요. 지금 바로 가까운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떤 무료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 한두 가지 강좌를 신청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함께, 그리고 바깥에서 찾는 활력.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활동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처럼 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순희 씨와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서로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동네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시 낭송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멋쩍었지만 매주 시를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회원들과도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과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경우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함께 하는 등 소소한 활동들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래 머무는 것은 우울증, 건강 악화,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 자신을 관리하고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동네 산책, 시장 구경, 공원 방문, 동호회 모임,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지어 부부의 경우 각자 3시간 이상 외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외부 활동을 즐기며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짧은 영상, 소위 말하는 쇼츠, 영상 시청의 위험성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분이 짧은 동영상 콘텐츠에 쉽게 빠져드시는데요. 이런 짧은 영상들을 계속 시청하는 것은 뇌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주변과의 소통 기회를 뺏고 눈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더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목표 설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 곳이 없더라도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아주 작고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연락하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자신감을 북돋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들을 바탕으로 더 이상 무기력함 속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의 빈 여백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품격 있고 우아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빛나는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늙지 말고 익어가는 삶을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